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영 손해사정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걱정하시죠. 아이가 밖에 나가서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부딪혔는데 그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가족해상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을 다들 들어놓잖아요. 대부분 많이 다 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만능인 것 같긴 하지만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요즘 학폭 사건도 많고 얼마 전 뭐 뉴스에 보니까 아이가 뜨거운 물을 다른 친구한테 이 등에다가 부었더라고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자녀한테는 고의 사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할 경우 우리 엄마 아빠가 든 가족遺産배상 책임에서 과연 보상이 될지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판례를 보기 전에 한번 약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가족遺産배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의 범위를 한번 볼 건데요. 피보험자는 가족遺産배상 책임, 가족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될 것이고요. 주민등록상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상 배우자, 자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자녀가 이제 서울에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까지도 됩니다. 이게 동거 친족까지도 보상이 되고 그래서 가족遺産배상 책임 보면 또 가족의 범위에 대한 분쟁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근데 부모님이 자녀의 고의 사고가 보상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번 보시면요. 회사는 그 원인을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공간에 이제 쇼핑하러 갔어요. 근데 쇼핑하다가 다른 아줌마가 부딪혀가지고 그 아줌마 이제 핸드폰 깨뜨렸어. 그거는 저희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그 공간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도중에 소비자의 어떤 뭐 고가의 물건을 깨뜨렸다든지 어떤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될 사건이 생겼다.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문항 보시면 피보험자의 심시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입니다. 저희가 한번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술 엄청 많이 먹고 물건을 깨뜨렸다든지 기물파손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에 막 물 싹 해가 엘리베이터 다 고장시켰다든지 고장나게 했다든지 이런 거 보상될까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심시상실이기 때문에 보통의 형사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보면 심시상실을 막 주장하잖아요. 제가 심시 술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걸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는 심시상실로 인한 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번 문항에 보시면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사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볼 거는 자녀한테는 고의사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고의사고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부모가 가입한 부모의 가족遺産배상 책임에서 과연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요걸 한번 판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보면 2009년에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서울 영등포에서 한 창고 앞에서 있었는데 중학생이던 A군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종이 A4 용지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다가 거기다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종이컵이 가득 찬 이 박스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창고에. 거기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순식간에 불 번져가지고 건물과 창고에 있던 비품들 다 타버려가지고 피해액이 3,700만 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3,700인데 지금도 3,7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험사가 이게 면책한다, 고의사고니까 면책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소송까지 갔겠죠. 보시면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 피고들의 1심,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이 아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전에도 무면 운전, 특수절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로서 평소에 그 아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했기 때문에 방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결론은 같이 공동 불법 행위자를 받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번호가 2012-1177입니다.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 조항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개별 적용,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피보험자마다 손해 발생 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의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피보험자 면책 조항을 적용 여부를 가려서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별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방화를 저지른 자녀인 소외 1에 대해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 면책이다라고 하면서 결론 소비자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관리 감독해야 될 게 맞죠. 맞겠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또 이제 보험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다는 거. 보험이 할 수 있는 배상 책임 보험에서 할 수 있는 리얼 보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